이제 낡은 이념의 껍질을 깨고 미래로 나아가자.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 2년 전 서거석 교육감의 취임사 첫 문장입니다.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던 서거석호가 어느덧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학력 문제와 최근 더 커진 교권 문제, 미래교육 등 우리 전북의 교육 현안이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데요. 오늘 시사 토크에서는 지난 2년간 전북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취임하신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남은 후반기에는 어떤 일을 또 신경을 쓰실 계획이신지요? 네. 지난 2년간 우리 전북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들께서 정말 침체된 전북교육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이 됐고요. 또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썼느냐 이런 평가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학력 신장, 또 교권 회복, 그리고 미래교육, 수업 혁신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력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초 학력이 도대체 아이들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작년 3월에 초2에서 고1까지 진단 검사를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매우 심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결과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미달 학생의 3분의 2 그리고 중고 학생들은 3분의 1 정도 그 미달 상태를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초 학력을 뛰어넘어서 이제 학력 전반에 대한 학력 신장 여기에 남은 기간 2년간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2년간 이제 그 교육 현장 참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이제 교사들까지 여러 그 교육 주체들을 다 만나서 말씀들을 많이 듣고 다니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의견들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지난 2년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저는 교육 주체들 그리고 도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청, 도회, 시군 지자체, 시군 의회 그리고 대학 또 각종 사회 단체들 또 유관기관, 기업들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또 학부모, 도민들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과 또 도민들께서 제가 연락의 시군을 돌 때마다 제 손을 꽉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 제발 평가를 좀 해라. 애들이 평가가 없으니까 아무 자극을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공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갖지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중고로 올라가니까 이제 포기자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로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것인데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충분한 입시 정보와 설명을 듣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 그거 좀 꼭 해달라. 손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육계 현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제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학력 문제부터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학력 가장 관심이 많으면서도 또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한동안 학력보다는 이른바 참교육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도내에서 이제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계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 전반에 굉장히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선거 때부터 이제 사실 뭐 유일하게 이 기초학력 문제랄지 학력 신장 문제를 내놓고 굉장히 공약을 많이 하셨고 취임한 이후에도 이제 관련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2년 동안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네. 우선 학력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 지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학력, 실력이거든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사명, 또 교사의 존재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아이들에게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참교육 말씀하셨습니다만 참교육 취지가 참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아이들의 학력이 너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학력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민들의 또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학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역시 기초 학력이 되겠죠. 오랜만에 이제 기초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아이들의 그것을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작년 3월에 초2에서 고1까지 했는데 역시 그 결과가 매우 안 좋았죠. 학교를 불문하고 3%에서 20%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거든요. 비유를 한다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울 정도, 이 정도면 미달이에요. 근데 3%에서 20% 정도가 거기에 해당된다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직업계고 학교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미달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매우 우려를 하고 이제 이걸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3월에 진단검사하고 한 9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교실에 2분 선생님이 들어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학습 튜터를 배치를 별도로 하기도 하고 방과 후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별도로 아이들을 남겨서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노력을 해주신 결과 12월에 다시 얼마나 성장이 됐나, 향상이 됐나 하는 것을 평가를 해보니까 너무 성과가 컸어요. 초등학교는 미달 학생 중에 3분의 2가 벗어났고요. 또 중고 학생들은 3분의 1 정도씩 벗어나는 결과가 돼서 이제 기초학력은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회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초학력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기본학력이거든요. 기본학력 그리고 또 학력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그 지난 2일에 있었던 그 취임 20주년 기자회견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이 기초학력의 문제를 그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평가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올해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 총괄 평가라는 것을 또 하신다죠. 이제 일부에서는 조금
하지 말자. 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총괄 평가 시행하시려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며칠 전에 일부 매스컴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S대학에 우리 전북 전체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도대체 지난해 몇 명이나 진학을 했는지 예. 80명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구는 190명이 합격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80명을 또 분석을 해보면 우리하고 대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또는 지역 균형 선발 예. 이런 그 케이스로 해서 진학한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요. 예. 또 상상규모 학생들도 거기에 포함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실제로는 정말 우리 전북 출신 아이들만으로는 너무 그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사실 이 초등학교의 과정이라는 것은 전체가 예. 기초 과정이거든요. 기초 학력을 거기서 충분히 쌓아야만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그때부터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꼭 S대가 아니더라도 예.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근데 그동안에 경쟁보다는 협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의 총괄 평가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없앴어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총괄 평가하면 도민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옛날 명칭으로 한다면 중간 기말 고사입니다. 예. 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것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자극을 받지 않잖아요. 뭔가 평가가 있어야 그래도 자극을 받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잘 했으면 성취감도 느끼고 예. 또 잘 안 됐으면 약간의 좌절감도 느끼겠지만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기르는 것이고 예.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그래야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엄청난 그 세파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예.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얼마 전에 배운 것을 제대로 알고 있나 하는 것을 평가하는 단원 평가는 해 왔어요. 예. 그런데 이 총괄평가라는 것은 몇 개월 또는 한 학기 1년 동안 배운 것을 통틀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과정평가도 중요하지만 총괄평가는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괄평가를 지금 또 우려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줄 세우기다 또 사교육에 더 그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인데 따라서 아예 등수를 매기지 않고 등급만 한 4등급 정도로 예. 매겨가지고 또 그 결과는 전체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고 학부모와 아이에게만 살짝 알려주려고 합니다. 예. 방점이 살짝에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사교육 의존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총괄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깜깜이라서 궁금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원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사교육 의존도가 오히려 총괄평가가 없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 것이다. 오히려 학교교육,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사교육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즘에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예. 그런데 요즘 이제 특히 젊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너무나 과잉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좌절해버려요.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또 정신력도 약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대개 이제 어느 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중학교 때 문제가 발생돼요. 초등학교 때는 그동안에 총괄평가도 없었으니까 그 편하게 지냈잖아요, 아이들도. 네. 그러다가 중학교 와서 그때는 이제 다시 총괄평가 부활이 되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죠. 그러면 뜻대로 뭔가 조금만 안 되더라도 바로 그냥 포기하려고는 네. 그런 아이들이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강하게 키웁시다. 예. 조금 저항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5월에는 교사 업무 경감 대책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네.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라고 한다면 아이를 가르치는 수업 네. 그리고 생활 지도, 상담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출발이 제가 볼 때는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행정 업무가 예. 교사들에게 많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쭉 이어져 왔는데 거기다 더해서 또 제가 취임한 뒤에 업무가 더 늘어났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새로운 정책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까 얘기한 학력 신장 예. 그리고 또 평가, 총괄 평가 그러면 출제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업무도 늘어나게 되고요. 뭐 에듀파이라든가 뭐 학생 해외 연수 이런 예.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정책,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또 늘어나게 되니까 저로서는 정말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절치부심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교사로부터 그런 행정 업무, 잡무를 최대한 덜어드릴까 해가지고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전향적인 업무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든다면 첫 번째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학교에는 전부 그 교사 정원이 배정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교사 정원 이외로 교사를 배치를 해서 배정을 해서 예. 그분은 한 10시간 정도 수업만 하고 지금 보통 교사들 한 20시간 하시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행정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이들에게 디지털 스마트 기기를 나눠주고 또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을 또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고 하는데 네. 관련된 그런 부수적인 또 행정 업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걷어가지고 네. 별도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든가 테크 센터, 테크 매니저도 배치하고 또 AS 콜센터까지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부담을 줄이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14개 우리 지원청, 14개 시군에 한 개씩 다 학교 업무 지원 센터가 원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유명무실했죠. 예. 이번에 그것을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인원도 한 2~3배 증원을 해서 확실하게 선생님들의 그런 잡무를 걷어서 예. 거기서 대행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공문도 적어도 한 10%는 줄일 생각입니다. 예, 예.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북 교육 인권 조례입니다. 이제 비단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직원 모두의 그 인권을 좀 잘 보호해 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제정을 하셨는데, 때마침 지금 올해 그 지역 안팎에서 이 교권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뭐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정책 여러 가지도 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올해 우리 한국에 예. 지속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권이 이제 무시돼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학생 인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생 인권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학생 인권만을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성향으로 가다 보니까 교권이 실추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작년에 서울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자기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건 이래로 이제 교사들이 특히 초등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 국민들이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 이렇게 깜짝 놀랬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게 이제 골마 터진 거죠. 작년에 그런 건데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9년 동안 전국에서 100명의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니까요. 네. 매우 심각했죠. 저는 그 이제 후보실에 공약을 걸을 때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은 이게 어느 한쪽이 너무 균형추가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예.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학생인권에 우선을 두려고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대세가 균형을 맞춰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좀 잦아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작년 3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 인권과 교직원의 인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그런 교육 인권 조례를 만들었고요. 예. 또 학생 인권만을 섬기던 학생 인권 센터를 그걸 교직원을 동시에 보호하는 교육 인권 센터로 바꿔서 예. 거기에 교권 보호팀을 두고 교권 보호관과 또 교권 전담 변호사를 지금 채용해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불과 한 4개월 정도 남짓 됐는데 예. 100건 이상의 그런 상담과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또 종합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예. 뭐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교에 오는 모든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 그리고 또 교권 침해가 있을 때는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가동을 시키고 예. 법률 지원도 한다. 그리고 경찰서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변호사가 반드시 대동한다. 예. 그리고 소송비도 지원한다. 교원들에게는 개인 전화번호가 있지만 별도로 안심번호를 제공을 해서 공적인 경우에는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또 상담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녹화가 가능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런 대책들을 마련했는데요. 사실은 그 제도와 시스템이 일단은 갖춰져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교권이 보호되기는 어렵다. 예. 결국은 교사에 대한 어떤 존중심, 존경심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가 내릴 때 비로소 교권이 제대로 이제 존중이 되고 또 사실 교사가 이제 교권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느끼고 이게 이제 불안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교직에 대한 매력도 잃어버리고 예.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인데 애정과 관심이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교사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좀 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 최근에 보면 학생의회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학생의회 어떤 활동들 하고 있고 또 이런 활동들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3월에 이제 전북 학생의회를 처음 출범을 시켰는데요. 예. 학생의회가 필요한 이유, 그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우리가 이제 우리 미래는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인데 이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이 학생의회를 통해서 함양도 기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그 당사자잖아요. 수혜자이기 네. 때문에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또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예.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작년에 임시회를 4번, 정기회가 2번, 그래서 6번을 했는데 8건의 안건을 제안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7건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 정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냈던 안건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3월 달에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모든 전국에 있는 고1들이 예. 보는데 그동안 일부 단체와의 그 교원 단체와의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잘못돼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 전북만 유일하게 고1 3월달에 전북 연합학력평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예. 이거를 볼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첫 번째 안건이었어요. 그 학생들 의회에서 스스로 나온 안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 협약 때문에 저희가 그 시험을 연합학력고사를 못 치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년에는 치렀죠. 예.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2기 전북 학생의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현재 4개의 정책을 저희가 제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요즘 그 교육계의 가장 그 큰 화두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래 교육입니다. 뭐 AI, 빅데이터, 챗 GPT 뭐 이런 관련 뉴스가 지금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상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3년, 5년 뒤에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이제 교육 현장도 이제 그에 걸맞게 변화를 해야 할 텐데 내년부터 당장 또 디지털 교과서도 도입이 된다고 하고요. 네. 학교 현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착착 진행을 잘 시키고 있고요. 예. 우선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은 2030년 이후 미래를 살아갈 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 아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력, 또 협업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예술적 감성과 인문학적 소양, 자기 주도성 이런 7가지의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수업을 혁신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오늘 현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학교 학년 반을 불문하고 예. 작게는 3분의 1, 많게는 반 정도가 지금 자고 있어요. 그것은
기초학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자는 아들도 상당수 있고요. 또 다른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아이들을 다시 깨우려면은 결국 수업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을 중요한 역할은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보조 수단으로서 이제 우리 디지털 환경 하에서 디지털 새로운 기술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해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서 디지털 수업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돌입을 해가지고 AI라든가 챗 GPT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예. 모르거든요. 어떤 세상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뒤처진 우리 전북 교육, 디지털 시대에 또 뒤처지면 안 된다. 이제는 앞서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 급히 서둘렀어요. 예. 다른 지역은 그것도 5, 6년 전부터 벌써 디지털 준비를 해왔는데 늦었습니다. 예. 예. 이제 하여튼 2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 가면 이제는 그렇게 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아이들에게 그 한 대씩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칠판은 교실에 전자칠판으로 예. 스마트 칠판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디지털 새로운 기술을 연수를 받아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예. 지금 스마트 기기는 금년 말까지 해서 초3에서 고3까지 100%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 칠판도 역시 연말까지 해서 모든 교실에 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선생님들도 지금 우리 전북 관내에 한 18,000여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만은 이제 금년 말까지 해서 연 인원으로 해서 한 3만 명 정도 디지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서 예. 이제 AI 기반 미래 기술 규칙은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예, 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궁금했는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큰 관심을 호응이 또 높은 정책 중에 하나가 해외 연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정책들 또 연수를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운영 성과 또 앞으로 계획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학생 때 해외에 나가서 우리와 다른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는 거, 예. 이거는 큰 충격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TV라든가 영화,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전보다는 외국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가정 형편이 곤란한 아이들. 제가 이제 14개 시군을 돌면서 그 학부모님 또 교사 직원 또 거기 주민들 함께 그 소통의 시간 공감 토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며칠 전입니다. 무주에 가서 공감 토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무주에 사시는 어떤 할머님이 근데 젊은 할머님이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손주가 예. 이 해외 연수를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을 졸이면서 제발 선정이 되도록 해달라 막 기도도 하고 예. 그리고 선정이 되니까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달밤에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예. 기쁘기도 하고 또
안쓰러웠다 그랬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뭉클했어요. 예. 한바탕 울컥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때고 또 세상을 보는 안목을 이제는 키워줘야 된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녀온 아이들의 그 후기를 받아보면은 이번에 다녀옴으로 인해서 왜 내가 외국어를 해야 될 것인가 예.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다. 예. 자,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학생 해외 연수는 이제 과학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애들은 미국의 나사를 비롯해서 예. 여러 세계적인 연구소를 돌면서 그 교수나 연구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장애 학생들만 따로 이제 작년부터 해외 연수를 보냅니다. 그 부모님과 함께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문화 아이들 자기 어머니의 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를 미리 공부시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학기 중에 해외에 있는 학교와 중고등학교와 그 화상으로 예. 온라인으로 공동 수업을 해요. 국제 공동 수업. 그리고 주제는 공통 주제. 뭐 생태 환경이라든가 뭐 자유, 평화, 인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방학 동안에 그 학교를 찾아가는 예.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서로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만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0개국 예. 한 3천 명 정도를 해외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1년 했는데 정말 다양하게 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예. 잘 다녀왔고요. 만족도가 96%에 달했습니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감님 상당히 역점 두고 계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IB 교육 프로그램이란 게 있어요. 이게 네네. 지금 일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미래 역량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필요하고 또 그걸 길러줘야 되는데 바로 그 점에서 이 IB 교육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또 IB 교육을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이제 IB 프로그램은 바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종전의 수업은 주로 이제 주입식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예. 이게 주로 집어넣는 교육이었잖아요. 예. 끄집어내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도 주로 이제 선택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논술 서술형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맹점,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원래 IB 프로그램은 스위스에서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이니까 1969년에 예. 거기 있는 외교관들이 제네바에 많거든요. 예. 그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마련된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160개국에 약 6,000개 초중고 학교에서 이 아이브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예. 또 100개국, 500개 대학에서 이 아이브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을 이제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대구와 제주에서 한 5, 6년 전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예. 그랬다가
작년 말과 금년 초에 걸쳐서 이제 위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에서 이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이비 학교가 운영이 되려면 처음에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3단계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오늘 28개 관심학교가 있고요. 현재 후보학교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1개가 중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도 1개 지금 현재 그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2개가 될 것 같습니다. 후보학교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북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할 수도 없고 또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는 데에서는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또 그걸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이렇게 아이비 교육 그 학교로 꼭 그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까 나왔던 논서술형 평가 그리고 학생 주도형 수업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학교에 확산을 시켜도 매우 유용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까 지금 저 관심 학교가 28개, 후보 학교가 2개, 이제 나중에 그 인증 학교까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모양이군요. 어쨌든 이게 기존에 있던 교육에 우리가 가진 교육의 그 한계점이나 문제점을 좀 많이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많이 확산이 되면 일정 부분 꽤 그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 이제 그 소규모 학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학령 인구 감소로 이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해졌지 개선될 조짐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이 작은 학교들의 이제 통합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네, 뭐 통계를 보면은 지금 우리 전북의 경우에 14개 시군 중에 전주를 빼고는 전부 소멸 지역이다.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지금 오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면 지역 이런 경우에 또 이 도심 지역도 그 원도심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아이들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은 학교가 문을 닫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닫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것을 뭐 통폐합을 안 해도 그대로 놔둬도 자연적으로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을이라든가 지역 사회가 붕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무리 작은 학교일지라도 최대한 살려보자. 그런 2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울을 비롯한 그 도시 지역에서 그 농촌의 작은 학교에 유학을 와서 다니는 이런 농촌 유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2번째는 이제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마음 놓고 옮겨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어울림 학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는 같은 시군 내에서만 그게 허용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그 문을 터가지고 다른 시군끼리도 그러니까 광역으로 해가지고 그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전주의 그 호성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좀 아이들이 적은 완주, 뭐 소양이나 봉동 아니면 진안 이런 데로 옮겨 다니는 경우에
그 학생 수가 숫자가 좀 늘어나면 이제 교통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전격적으로 교통비도 우리가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정책만으로 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출생률이 낮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 자꾸 이제 아이들이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드디어 10명 미만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우선 그 숫자가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사실은 수업이 불가능해요. 네. 여러 애들한테 이제 미래 역량 중에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소통 능력도 있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야 친구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예.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다퉜다가 화해도 하고 화해도 시키고 그런 소중한 경험이 사실은 어릴 때 길러져야 되거든요. 예. 그럴 기회가 없어요. 아이가 두 명이 한 학년에 있는데 둘이 싸웠어요. 화해를 안 해. 그 부모끼리 또 싸워요. 마을이 싸워. 그러면 그 학교는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근에 있는 학교와 통합을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바람직하다. 예. 이제 그 과거에는 그런 논의조차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적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나, 예. 그렇게 해서 그 첫째는 학부모 그리고 마을 지역의 주민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또 원만하게 동의가 이루어지면 동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우리 통합을 하랍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 저희가 접수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단 한 개도 강제 통합은 안 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그 교육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 그 교육계에다가 대입을 해 보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 여러 교육 가족들 또 자치단체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과 소통 협력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 오셨어요. 어떤 성과가 좀 있었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한 이후 2년간 가장 역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관 기관들 또 이 교육 가족들 도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교육 협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이 교육청만의 힘으로 학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 도의 시군 지자체, 또 시군 의회, 또 대학, 기업, 유관 기관, 단체 함께 나서서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교육 협력 추진단을 도청하고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에서도 파견하고 또 그쪽에서도 파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 왔는데요. 일단은 그 아이들과 관련된 뭐 급식 문제라든가 또 늘봄 그리고 뭐 해외 연수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또 분담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5개 시군하고 저희가 교육 발전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육부에서 공모 사업이었습니다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6개 시군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잘 되면
이제 6개니까 11개가 되겠죠. 이제 11개 시군에서 나서 학교 다니고 또 거기서 취업하고 예. 그리고 다시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함께 학교에 부지를 내줘서 예. 거기다가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서관, 수영장 이런 예. 것들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현재 순창과 부안 두 곳에 마련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유관 기관과의 교육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도민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 말씀과 함께 이제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어떤 정책들 주력하실 것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네, 금년 5월에 실시한 전북 교육 정책에 대해서 예. 우리 교육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걸 조사를 했는데 예. 그 결과를 보면은 72%가 뭐 한 5, 6천 분 정도가 거기에 그 응답을 했는데요. 예. 72%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이 뭐냐 그랬더니 학력 신장 정책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면 2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학력 신장이다. 학력 신장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는 총괄 평가 그리고 그 중등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맞춤형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학력 신장을 위해서 예.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수업 중심 학교 문화도 조성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학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인성이기 때문에 예.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 문예체를 더 강화하고 특히 독서 교육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사실 전북 교육을 확 바꾸는 대전환의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 예.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남은 2년 동안 이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안착이 돼서 튼튼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황무지에서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전북 도민들께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전북 교육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교육은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지역과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북이 갈수록 다른 지역에 뒤처진다는 걱정이 커지면서 교육에 거는 기대가 더욱 각별합니다. 서구석 교육감의 약속들이 꼭 지켜져서 교육청이 내건 비전처럼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